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활기차게 또. 자, 오늘은 시험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시험 시간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수능이랑 똑같고요. OMR 카드 지금 다 받았고 마킹 다 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면 8시 30분에 감독관이 8시 10분에 들어와요. 10분에 들어와서 니들 얼굴 확인하고 수험표 확인하고 그리고 사진 보고 한마디 하겠죠. 이게 너라고? 뭐 그죠? 이렇게 하고 8시 30분에 OMR 카드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35분에 시험지를 배포해요. 이렇게 시험지를 배포하고 난 다음에 40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어요. 눈 뜨고 앉아 있어도 되지만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궁금해서 시험지를 먼저 한번 슬쩍 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수능은 다음에 해보겠죠. 그치? 그래서 시험지를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시험 시간은 8시 40분부터 10시고 자, 니네 지금 전략서 다 써왔죠? 시험 전략서 지난주에 제가 써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좀 이따가 거둘 거예요. 알겠어요? 거둘 테니까 저는 그거 여러분 시험 보는 동안 그거 피드백 다 할 거예요. 자, 시험 전략서 보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니들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시험 보는 순서가 나와 있어야 되죠. 시험 보는 순서가 나와 있어야 하고 몇 분까지 내가 뭐를 끝내야겠다 이게 나와야겠죠. 자, 제일 처음에 보통 뭐를 먼저 추천한다고 그랬죠? 자, 제일 처음에는 일단 다 같이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선택 모의고사 or 아니면 1에서 3번 독서론이죠. 왜? 이거 풀면서 머리를 가볍게 돌려야 되는데 문법 엄매한 애들은 선택을 했었을 때 엄매 바로 풀어도 되는데 자기가 엄매가 지금 머리가 바로 안 돌아갈 것 같다 그러면 독서론은 먼저 푸세요. 오케이? 자, 이거의 정답률은 보통 몇 프로? 정답률은 보통 90% 이상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그때 늘 얘기했죠. 원숭이도 푼다고. 그죠? 요게 그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가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화작인데 화작을 했는데 화작이 지금 아침에 글이 안 읽히는 애들 물론 실제 시험 볼 때는 8시 40분에 머리가 100%가 돌아가야 돼요. 수능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혹시나 그래서 자기가 수능 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긴장을 해서 글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얘를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봐도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뭐를 넘어갑니까? 자, 세 번째 대안까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보통 선택을 보거나 독서론을 볼 때 이거를 봐도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작품 풀면 돼요. 근데 오늘 시험지 받아보고 넘겨보면 알겠지만 아는 게 없습니다. 문학 작품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잣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자기가 조금 아는 건 현소나 고소를 먼저 풉니다. 왜? 이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집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래 푸는 순서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됐니? 서울의 애들 중에 시험을 고3 시험을 제대로 보는 애가 처음 있는 애가 한 3명 있었더니 18번부터 문학 34번까지 하나도 못 푼 친구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왜 그랬더니 독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선택 풀고 독서 풀고 그랬더니 종치들이 5분 남았다 그러더래요. 제가 5분 전에 콜 사인 해줄 겁니다. 마킹 하세요 그러면 마킹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OMR 카드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할 거예요. 됐니? 자, 여기 봅시다. 머릿속으로 자, 화작은 몇 분? 다 같이 화작 몇 분 맥시멈? 맥시멈 15분이에요. 예상 잡으시면 되고 엄매는 몇 분? 13분 정도면 좋은데 요즘 엄매가 어렵기 때문에 15분까지 고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작은 정답률이 낮다 높다? 화작은 정답률이 높다. 그러니까 화작을 내가 17번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화작은 웬만하면 다 맞자. 됐니? 왜냐하면 뒤에서 내가 어려운 거 나왔을 때 붙잡고 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시험 볼 때 대전제 2가지만 생각합시다. 첫 번째 뭐부터 푼다? 아는 것부터 푼다. 아는 것부터 풀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어려운 건 무조건 언제? 어려운 건 나중에. 됐죠? 그 다음 뭐 어느새 근데 선생님 10분 지났는데 어느새 마지막 문제 이러면 곤란해. 그지? 어려운 것부터 아는 것부터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풀고. 자, 또 주의할 거 뭐?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딱 보고 두 문단 정도 읽었는데 만약에 지문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뭐 하자? 바로 스킵하자. 됐니? 그래서 어려운 건 나중에 풉니다. 시간 잘 계산하시고 독서는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는 33분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 옆에다 따로 써줄게요. 독서는 33분 정도, 문학은 27, 8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15분 잡고 30분, 한 50분 잡고 5분 남으면 검토하고 마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내가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건 반드시 뭐 해라? 스킵하시고, 자기가 3등급 이하 애들은 뭐 처음부터 스킵할 거 하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글을 읽어보고, 아 내가 평상시에 과학을 못했으니까 기술 지문 읽어보고 어렵네? 그러면 바로 스킵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시험 난이도는 별로 어려워요. 적당해요. 풀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약간의 그러면 멘탈 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등급 점수를 들어보면 다시 또 안심이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볼 때 시험 올해 수능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적당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자, 시험지를 그러면 잘 보세요. 수능날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수능날 시험지를 받으면 니네가 바로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8시 40분에 불시에 종이 딱 칩니다. 8시 40분에 딱 종이 치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시험지 검토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인쇄가 잘 되었나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시험지 검토할 시간을 줬는데 요즘은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됐니? 그럼 시험지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저랑 같이 오늘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지 피시고 8시 40분에 종이 딱 쳤다 그러면 일단 1, 2, 3번은 그냥 늘 나오는 대로 나오니까 그냥 보시고 넘기면 돼요. 독서론 나왔네 그럼 넘기시고, 4번에서 7번을 보시면 첫 번째 줄을 딱 보시면 4번에서 7번이고 성리학이니까 사회지문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3페이지 8번에서 11번을 봤더니 대충 보니까 전자 OLED 나오니까 기술지문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지? 그러다가 과학 나왔구나, 똑같이 나왔네 그러고 넘기시고, 12에서 17번이 뭐다? 인문 복합 지문인데, 자 제가 스킵할 때 절대 스킵하면 안 되는 지문이 뭐라고 그랬죠? 이 인문 복합 지문입니다. 6문제고요. 배점이 13점입니다. 이거 넘겨버리면, 이거 스킵하면 절대 고득점 못 맞습니다. 2등급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자, 얘는 웬만하면 스킵하지 마시고, 다음 넘겨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를 봤더니 7페이지에 고전소설이 나왔는데 작잠 이상의 매화전이 나왔습니다. 니네 매화전 처음 보죠? 그 먹는 전 아니죠? 재미없다. 다음 8페이지 정지영의 삽살이 몰라 김수수 강우 아는 사람 없죠? 그치? 오른쪽 이태준의 일본어 아니에요. 일본어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전상국의 동행, 요거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역시 없네요. 다음 32쪽 32번 11페이지 조명미 시조 하나 나왔고, 다음 페이지 봤더니 12페이지 봤더니 김진영의 북청가가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보시면 되네요. 자,
이렇게 딱 보고 덮으세요. 덮고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시험 볼 거 순서대로 시험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됐니 얘들아? 자, 수능 때는 어떨까? 문학에서 아는 작품 몇 개 나온다? 3개 나올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수능 때는 문학에서 아는 작품 몇 개 나온다? 3개 나옵니다. 왜? 일단 새 작품도 알 거고 제가 그 작품 찍어줄 거니까요.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분위기 이렇게 잘 보시고 내가 어떻게 봐야겠다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고3이니까. 대충 순서가 머릿속으로 짜졌나요?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시험지 뜯을 사람 뜯으셔도 좋습니다. 얘를 이렇게 뜯으면 촥촥 펼쳐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대로 붙여서 보셔도 되고. 자, 이 시계로 8시 40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8시 40분을 맞춰주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차분하게. 화장실 갈 사람 지금 다녀오세요. 갔다 와서 봐도 됩니다. 없습니까? 왜 안 가? 레디. 시작.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시험지에다가 채점을 하시고 채점한 다음에 점수를 낸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느냐, OMR 카드에다가 자기 틀린 번호에다가 이렇게 그으세요. 이해됐니? 그리고 OMR 카드 옆에다가 자, 이름 OMR 카드 이름 다 썼죠? OMR 카드 저한테 제출할 거예요. 틀린 문항 잘 표시해서 하시고, 잘 들어. 자기가 못 푼 문제는 못 풀었다고 하세요. 지문 통째로 날린 거. 됐니? 한 문제 스킵한 거 못 풀었다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8번부터 11번까지 못 풀었다 그러면 OMR 카드에다가 옆에다가 못품 쓰든지 안 품은 아니고 못 풀었다고 못 풀었다고 쓰시면 돼요. 이해됐네? 그 밑에다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못 푼 문제부터 지금 쓰세요. OMR 카드에다가. 자기 시험지에서 못 푼 거 있으면 못 풀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못 풀었다고 쓰시고, 다 풀었으면 안 쓰셔도 돼요. OMR 카드 밑에다 쓰셔도 돼요. 빈 여백에다가 아무 때나 쓰세요. 밑에다가 저 34번 밑에 보라색 빈 여백 있죠? 거기에다가 뭐 17번부터 21번까지 못품 뭐 이런 식으로 문항 못 푼 거 있으면 못 풀었다고 지금 쓰시고요. 그래야지 스님이 좀 더 정확하게 할 겁니다. 자, 개별 성적표가 다 나오는데 집으로 배포할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그치? 그래서 할 거고, 이거 뭐 할 거냐면 선생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정신없구나. 잘 들어. 내가 이번 시험을 우리가 첫 모의고사죠. 그러면 우리가 3월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고 3월 모의고사 보겠죠. 그래서 6월달, 7월달까지 니들 성적을 전부 다 데이터를 다 수집할 거예요. 몇 번에 뭐 틀린 것까지 전부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6편 끝나거나 5월달쯤에 돼서 데이터가 적당히 쌓이면 스님 저 앞으로 고공부 뭐 할까요? 라고 하면 그 방향성을 제가 그걸 가지고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소중한 데이터로만 간직할 거니까 못 푼 거, 틀린 거 정확하게 써서 내시면 됩니다. 자, 답 부르겠습니다. 맨 앞에 비슷해요. 자,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진짜 근데 틀린 애도 꽤 있습니다. 1번에 1, 2번에 5, 3번에 2. 자, 일단 요거 방송을 끊을게. 아니야, 그냥 하자. 4번에 3,
5번에 2, 6번에 3, 7번에 어휘 문제죠. 이거 틀린 애들 많더라고. 4 나누기 2. 아이 씨발 뭐 어떡해? 욕했냐 이거? 욕한 거 같은데? 들은 거 같은데. 8번에 2의 제곱. 안 할게. 욕하지 마. 이 개새끼들 욕하는 거 봐. 와, 9번에 5, 10번에 1. 답지 나눠줄 거니까 놓친 대로 넘어가세요. 11번에 4, 12번에 4, 12번에 4, 13번에 2, 14번에 1, 15번에 5, 16번에 4, 17번에 3, 18번에 3, 19번에 1, 20번에 3, 21에 4, 22에 2, 23에 4, 24에 3, 25에 5, 26에 2, 27에 4, 28에 1, 29에 1, 30에 5, 31에 3, 32에 1, 33에 5, 34에 4. 다음 화작 먼저 부릅니다. 엄내 피 넣으시고 화작 35에 4, 36에 2. 그냥 화작과 엄매는 배포하겠습니다. 자, 나눠줄 테니까 채점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배포할게요. 답지 받으세요. 슬슬 멘붕이 오지? 자, 채점 다 하시고 OMR 카드에다가 표시해서 내면 됩니다. 방송 일단 잠깐 끊읍시다. 자, 오늘이 12일, 16일, 23일, 3월 1일 칠판. 우리 앞으로 이렇게까지 수업 4번 남았습니다. 오늘 현대소설 이론을 좀 할 거고요. 현소 이론 및 개념화 할 거고요. 다음 주에 고소 이론 및 개념어, 그 다음 실전 문제, 작품 읽는 법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요때 뭐 하느냐, 닥치고 잘 들으세요. 이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드디어 논증과 추론을 할 거예요. 1, 2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고, 이때 조금 어려운데 재밌을 겁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재밌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논리적 사고가 수능 때 실전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니네 아마 3월 1일까지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윈터스쿨 국어가 이때 해야지 8회가 돼요. 그리고 3월 달부터 3월 이제 8일부터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겠죠. 이제 저녁으로 시간이 옮겨지면서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논리과 추론 외에 이제 문학이랑 독서도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받은 국어의 시작이라는 교재가 언제까지냐면 3월 말까지 계획 중인데, 3월 한 셋째 주부터 뭐가 들어갈 거냐면 셋째 주, 넷째 주에 지금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이 나온 거 알고 있죠? 그치? 산 사람 손. 산 사람. 요거밖에 없어요? 서울 애들을 다 샀는데.
네, 국어뿐만 당연히 전 국어 선생이죠, 그렇죠? 그지, 얘들아. 국어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국어. 자, 내리세요. 안 사, 가끔 가다가 애들이 선생님 꼭 사야 되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수능 특강은 올해 안 살 거면 내년에는 꼭 사야 돼요. 알겠니? 올해 만약에 살 계획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꼭 사길 바랍니다. 올해 살 계획이 없으면. 알겠지? 그럼 내년에 안 살려면 올해 사시고 내년에 올해 안 살 거면 내년에는 꼭 사야 될 거야. 알겠지? 그래, 이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내신 대비 및 수능 대비 EBS 수특 문학 특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3 내신은 대부분 EBS 수특으로 할 건데 수특 문학 및 일부 학교에서 독서까지 하게 돼요. 독서까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 연계율을 때 EBS 독서는 연계율이 높다 낮다? 낮습니다. 한 3% 정도 돼요. EBS가 독서가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EBS 독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를 들어서 진료와 형성론이 나왔으면 수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님 도움됐니? 저 도움됐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 몰랐는데 알게 돼서요. 시험 볼 때 조금 어떻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채점은 점수는 네 물론 틀렸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 연계율이 낮은데 그래도 바르기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EBS 3월 중순이 지나면 학교에서 대부분 예를 나갈 건데요. 독서는 따로 나가는 학교가 있고 안 나가는 학교가 있는데 EBS 수특 독서 제가 푸는 저기를 스케줄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요거 풀면 돼요. 그거대로 풀면 애들아 올해 1학기 전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알겠니? 스님 내년에 시간 많을 때 풀까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풀 거니까 아시고 내신 대비용 제가 뭐를 할 거냐면 나눠줄 텐데 자료가 그때 한번 맛배기로 보여줬는데 EBS 문학 사용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굳이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제가 나눠주는 자료가 해설사가 훨씬 더 꼼꼼하고 자세합니다. 칼라로 출력해서 할 거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굳이 사용 설명서 안 사셔도 되고 독서에 예를 들어서 내신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 줄 거예요. 아주 자세한 자료 줄 거니까 굳이 사용 설명서 돈 주고 안 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칼라로 다 출력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미리 그 돈 아껴뒀다가 나중에 니네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저도 사주고 그러면 돼요. 니네 세뱃돈 많이 받았지? 자, 100 이상 손. 100 이상. 없어? 전 세뱃돈 200 나갔어요. 엄마 드리고 아버지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뱃돈 받았어요. 엄마가 써라고 10만원 주시더라고. 200 넘게 나갔는데 10만원. 자, 그런 거죠. 이렇게 하시고 EBS 수특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잘 보려고 하는 애들 고3은 학교별 내신 굳이 안 따내셔도 돼요. 선생님 학원을 계속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업을 안 들어도 좋지만 내신 전문학원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 수특 전문으로 하는 데 가서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5월달에는 뭐 한다? 5월달에는 스페셜로 경제데이, 이코노믹 원스 해서 5월달 내내 경제할 겁니다. 경제 그거 수업 듣고 나면 경제 지문 풀 때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해마다 니들 선배들 가지고 임상 실험했고 검증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할 거니까 앞으로 수업 계획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니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하면 되고 하나 더 제가 얘기했었죠. 국어는 커리를 탈 때 어떻게 타라? 자, 유명한 인간 강사 수업 하나 듣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니? 유명한 인간 강사 뭐 많죠. 대상이 뭐 김성진 선생이나 마이백은 마이백은 김성진 선생이나 아니면 뭐 정석원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 강민철 선생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죠. 그렇죠. 풀커리 하나 따라가시고 그다음 저 같은 현장 강의 하나 따라가시고 알겠니? 그다음 학교 수업에서 하나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랑 잘 안 맞다 그러면
인강 따라가시면 되고 학교 수업도 충실히 들어야겠죠. 내신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국어선생님 3분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 거 딱 들으면서 자기 수업 진행해 나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필요할 거예요. 됐니? 현장 강의는 현장 강의들의 장점이 있고 인강은 인강들의 장점이 있고 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들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해서 하면 됩니다. 국어를 포기하겠다는 애들이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포기한 애가 있었습니다. 걔는 여기 이름도 붙어 있는데 한양대 붙었는데 특이하게 수학이 거의 하나 틀려요. 근데 국어가 거의 5등급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여름방학 때까지 얘기하다가 9월달, 10월달쯤 돼서 저도 권유했습니다. 뭐에 집중하자? 수리 논술에 집중하자. 그래서 한양대 결국 붙었죠. 수리 논술. 이해되니? 자기가 국어를 포기할 거면 그 정도 나오면 그때 가서 포기하든지 하되 아니면 끝까지 수능 때까지 시험 보고 나서 포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오늘은 소설 할 거고 방송 보는 친구들 왜 지금 이거 안 된 애들 있는데 전략서 다 저한테 내시고 오늘 안 가져온 친구들은 내일까지 다 써서 저한테 내세요. 내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해서 줄 거고 아까 시험 보기 전에 걷었어야 되는데 멍청이 자 못 걷었어요. 저 어차피 오늘 오후에 시간이 좀 비기 때문에 그때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험 보고 나서 슬슬 지금 첫 시험인데 제대로 본 첫 시험인데 한 명도 졸지 않고 잘 봤습니다. 안 조는 척하고 졸 애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잘 봤고 OMR 카드 마킹 잘 해야 되고 그 다음 엄매를 엄청 지금 공부가 덜 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엄매가 지금 2개 이상 틀리면 엄매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냐면 엄매 공부가 돼 있으려면 적어도 지금쯤은 이론이 한 바퀴가 적어도 다다음 주에는 이론 한 바퀴가 다 끝나 있어야 되고 기출 한 바퀴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엄매에서 1개 정도. 엄매 2개 틀리고 화작 다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게 아니죠. 왜? 표점은 똑같지만 엄매는 매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매주 2시간 이상씩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수학이나 과탐이나 다른 거에 쏟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엄매 공부 아직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2월달까지 한 바퀴 꼭 끝내세요. 요건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지금 의대 2,000명 늘었죠? 그치? 이래서 포과가 조금 이제 니들한테 다가올 텐데 고3 수시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수시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정시에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이거 잘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동 홍숙 정도 점수가 자 이과에서 올 낮은 2등급이 나오면 정시에서 건동 홍숙을 갑니다. 됐니? 낮은 2등급, 높은 2등급은 서성한이를 가요. 됐어? 기준 대충 잡히니? 다시 한 번 더. 낮은 2등급, 올 낮은 2등급이 나오면 건동홍숙 정도를 가는데 이과에서 문과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수학 때문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자, 낮은 2등급으로 쭉 깔았는데 그러면 정시에서 건동홍숙인데 원래 이랬는데 작년까지 올해 지금 위에 2,000명이 빠지죠. 그러니까 서강대학교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서강대 정원이 2,000명 정도니까 서강대 거 하나 더 생겨요. 상위권 대학에서. 그럼 그쪽으로 쭉 빠지겠죠. 그렇죠. 아직 의대 어디에서 몇 명 증원하겠다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정시에서 건동홍숙이나 뭐 광명상가 쓰레가 건동홍숙 한 단계 레벨 올라갈 확률이 정시에서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학원에 여기 분당 러셀 그 재수학원에 그 상담 종합반 그 상담 담임 제일 잘하는 선생이 그 조카예요. 아무튼 그래서 잘하는데 얘기를 어제 그래서 설 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고 문의가 지금 빗발친답니다. 재수생들 장난 아니에요. 특히 올해 지금 좀 서영고 좀 높은 대학교 공대나 자연계 이쪽 붙은 애들이 대학 포기하고 한 번 더 하겠다고 아니면 등록금 내놓고 어떻게 대충 학교 조금 다니다가 바로 그냥 의대 가겠다고 지금 애들이 장난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문의만 많답니다. 등록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문의만 많아요.
얘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거 2학기 때 해봐야 합니다. 1학기 의무로 다녀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이제 윤곽이 나오면 니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를 좀 해줄게요. 고3들은 수시로 지금 좀 많이 가는데 수시 중에서 논술은 재수생들이 좀 많이 붙습니다. 알고 있죠? 고3도 붙기는 하는데 논술은 재수생들이 좀 많이 붙고 그 다음 여기는 학종과 저기는 고3들이 좀 많이 붙는 거 알고 계십니다. 잘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첫 시험 본 거 가지고 너무 주눅들 필요 없고 잘 들어. 꼭 오늘 니네가 오늘 내일 반드시 해야 될 거 시험지 피드백. 오케이? 피드백 다 하시고 그 다음 뭐? 이번 시험 통해서 내가 뭘 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전략서에 써놓은 걸 내가 제대로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거 전부 다 피드백 하세요. 알겠니? 그래서 3월 시험 전주에 마지막 주 전주에 저랑 이렇게 시간 재고 한 번 더 풀겠습니다. 역시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문제를 풀 거고요. 됐어요? 그리고 이 시험지는 올해 이제 나온 거고요. 거예요. 알겠니? 모의고사예요. 알겠어요? 어디 거? 그지? 영상을 찍고 있네요. 어디 건지 차마 말은 못 해줄 거예요. 그렇지? 두 글자 많죠? 이감, 상상, 바탕, 한수 뭐 이런 것들 많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시험지 피드백 꼭 하세요. 알겠니? 이 첫 시험 하나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쌤 이번 너무 잘 봤어요. 찍은 거 뭐 찍은 그분이 분신사바 오셔갖고 다 찍었어요. 다 맞았어요. 이거 좋아하지도 말고 쌤 저 엄매 다 틀렸어요. 그래갖고 너무 고민하지도 말고 앞으로 공부하시면 되니까. 됐습니까? 교재 74쪽 핍시다. 교재 74쪽. 머리 괜찮지 않니? 간만에 머리 깎았는데 마음에 들어. 준호 같은데. 원래 그런 데 가서 잘 안 깎는데 왜? 돈이 아깝잖아요. 그치? 이 머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깎으러 가. 안녕하세요. 무슨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랑 같이.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애는 뭐 이렇게 커트하고 뭐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고. 선생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저는요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이 머리가 뭐 스타일이 나오겠니 그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 안 되는 머리로 보고 깎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보통 한 8분이면 끝나는데 어우 자그마치 15분이나 깎고 있어요. 오늘부터 소설 이론을 할 건데요. 개념어라. 맨 위에 현대소설 이렇게 감상하며 읽자라고 돼 있죠. 찾았니? 니네 점심이 몇 시예요? 12시 40분? 우리 수업이 3시간이죠. 조금 더 할게요. 해도 되지? 얘들아? 아니 12시 40분을 넘기지는 않을 거고 9시에 시작했으니까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다고. 설마 내가 니네 점심을 점심을 뺏으면 니네 나가면서 눈으로 욕하잖아. 와 그렇게 쌍욕하면서 막.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이 한 명 나와요? 2명 이상 나와요? 쓰지 마세요. 제가 쓸 시간 드릴게요. 왜냐면 쓸 게 좀 많아서 쓰기 시작하면 칸 넘어가요. 배경 칸까지 침범해요. 배경은 배경대로 쓸 게 있는데 인물이 보통 한 명 나오니 2명 이상 나와요. 2명 이상 나와요. 그럼 우리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은 기본적으로 서사죠. 서사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물의 뭐를 찾아야 돼요? 얘들아 인물의 뭐를 찾아야 되니?
작년에 선배들 중에 대답 잘하는 애들 알바로 써서 데리고 온다. 그래 대답해서 같이 대답하고 유도하고 잘 웃는 애 있어. 잘 웃는 애 데리고 와서 뭐 조금만 말하면 이러고 오는 걔들 데리고 와서 진짜 알바 써야 돼. 인물의 뭐를 찾자? 성격을 찾자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론 이렇게 되게 많은 거 막 이렇게 양이 많은 거 싫어해서 딱 2페이지인데 요 2페이지가 다른 책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여기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쓸 게 많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인물의 성격을 찾아야 되는데 니들 보고 인물의 성격 찾으라고 그러면 니들은 뭐 찾냐면 착하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뭐 이런 거 찾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물의 성격,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 찾으라고 그러면 뭐? 인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니? 고향은 어디고 성별은 어떻고 직업은 뭐고 외모는 어떻게 생겼으며 뭐 그지? 그 다음 이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착하다 성실하다 뭐 이런 것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됐니? 인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야 돼요. 니들 성격만 찾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 더 하기 전에 그럼 인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뭐다? 어디에서 찾는다? 소설은 문장 속에서 찾죠. 비문학 독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글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소설과 비문학 독서는 뭐라고? 한 문장 속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뭐다? 소설 그 맨 위에다 써주세요. 소설 이렇게 감상하면서 읽자에다가 소설은 뭐? 소설은 디테일이다. 써줍니다. 소설은 뭐다? 디테일이다. 소설은 디테일이다. 한글로 디테일 쓰셔도 됩니다. 영어로 써도 되고. 좀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 잘 한번 써봅시다. 점심 뭐 먹지? 이제 10시에 집에 가죠? 저도요. 와,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설 때 이틀 쉬었어요. 일은 3일 쉬었죠? 이틀 쉬었어요. 제기는 소설은 디테일이야. 문장 속에서 인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이 네가 왜 나오니 들어가.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건강 앱에서 직접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라고. 안녕. 자, 인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 찾습니다. 그 다음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인물 간에 뭐 찾아야 되지? 다 같이? 그치, 인물 간의 관계를 찾아야 돼. 근데 인물 간의 관계 찾는 건 기본이겠죠. 그렇죠? 다음 주에 고전소설 할 때 인물 간의 관계 찾는 게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현대소설에는 인물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두세 명, 세네 명, 물론 이제 전체 길게 보면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관계를 찾되 이 관계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관계가 뭐 할 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소설에서 뭐 한다고 그러지? 인물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렇죠? 컨플릭트. 뭡니까?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갈등인데 자 봅시다. 뭐라고? 필통적으로 이거 나 줘라. 선물로. 돼? 안 돼? 안 되지. 잡아. 여기 보세요. 나 줘라. 싫어? 줘. 싫어. 줘. 싫어. 자, 지금 둘이 뭐 하고 있어요? 둘이 뭐 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농담이야. 미리 알고 있지, 그렇지?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야, 너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니? 그래요. 자, 그럼 얘가 속으로 기분이 좋겠니, 안 좋겠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뭐지, 씨발 미친 대머리 새끼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 봤을 때, 야, 너 얼굴 보니 너무 슬프다. 세 번째 봤더니 너 얼굴 보니 눈물이 난다. 진짜 어떻게 살아갈래?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나는 이 친구가 싫지 않아요.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싫지 않아요. 근데 얘는 속으로 나를 어떻게? 이 대머리 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갈등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건 갈등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아닙니다. 이것도 갈등입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가끔가다 애들이 내적 갈등을 하는데 무슨 내적 갈등? 뭐 대머리 머리를 뽑을까 말까 이런 갈등 아니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문학에서 집중. 지금 이론하는데 이 이론 기본부터 심화까지 할 건데 오늘 시간 되면 시점까지 성격 재신 방법까지 할 계획인데 니들 엉터리를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소설할 때 현대시도 현대시지만 소설할 때 이론을 바로잡는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배워두시고 참고로 저는 대학원에서 현대문학, 현대소설을 전공했어요. 뭐 소설 가지고 가르칠 게 많지만 수능에 나올 정도를 가르칠 테니까 자, 갈등은요. 갈등은 알아두세요. 문학에서 갈등은 현실의 불만족 상태예요. 현실의 불만족 상태가 문학에서 갈등이 됩니다. 현실의 불만족 상태인데 자, 갈등 가지고 그러면 뭐를 찾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니들은 내적 갈등 혹은 뭐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이런 거 찾고 있습니다. 중3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니? 수능에서도 절대 안 나와요. 2004년 6월 평가원에 1점짜리 문제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의 유형을 찾는 게 아니라 소설에서는 뭐를 찾아야 될까요? 뭐?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갈등의 구체적 원인을 찾아야 돼. 됐니? 뭐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이다.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은 대머리가 달 운명인데 그게 거부하느라고 뭐 발모제 바른다. 그러다가 부작용으로 손에 털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렇지?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뭐가 됩니까? 뭐? 여판! 엄니! 개연! 옥화! 성기! 몰라요? 화개장터! 하동! 구례! 뭐예요? 제목! 와 이거 아버지 돌이 걸러가요. 한잔 아가씨 몰라? 안 배웠어? 숙제 제일 먼저 맞추는 놈한테 내가 저거 한다. 칭찬. 왜 칭찬 싫어? 다음 갈등이 있는데 잘 보세요. 갈등의 구체적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갈등은 그러면 뭐랑 연관이 되냐면 갈등은 바로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도쌤이 윤아에게 말했다. 넌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니? 자 이거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사건 맞죠? 그렇죠? 소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건입니다. 됐지? 자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갈등은 어떻게 되겠니? 갈등은 점점 심화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다가 교무실에서 내가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잠깐 엎드려 자고 있었어. 윤아가 교무실에 잠깐 볼일로 왔는데 내가 자고 있으니까 마침 아무도 없었어. 어떻게 머리카락 두 개를 탁 뽑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놀라서 깜짝 놀라보니까 뒷모습이 2년 얘예요. 그렇지?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두 개를 뽑는 사건을 통해서 갈등은 어떻게 되죠? 최고조에 다다르겠죠. 그렇지?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는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니까 야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래서 밑에 가서 맛있는 데 갑니다. 맛있는데 조촐하게 신랑들 뷔페 정도 가서 그치 먹으면서 미안해 그랬더니 저도요. 그러고 나서 해결이 됩니다. 자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어떻게 되죠? 해소가 되죠. 갈등과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통해서 작가는 사건을 통해서 작가는 뭐를 드러내기도 하느냐? 사건을 통해서 작가는 주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인물의 성격과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배경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의 역할 우리 배우고 두 번째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소설에서 배경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됐니? 이게 왜냐면 이 배경이 바로 시간성과 공간성이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서술성 특징 더하기 문맥적 의미 더하기 외적 기준에 따르는 감상의 적절성. 수능 및 내신 고3에서는 수능 여기서 다 나옵니다. 시험 문제. 됐어요? 여기서 다 물어보겠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표현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이게 항상 소설의 1번 문제로 나오죠.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거의 해마다 바뀌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서술상 특징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적은 있어요. 3년 전에 보통 우리가 서술상 특징을 하면 글 전체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서술상 특징이었는데 3년 전부터 6월달, 9월달에 뭐가 나왔냐면 A, B 해갖고 묶어놓고 서술상 특징을 묶거나 A, B, C, D 해놓고 얘들의 서술상 특징 즉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조금씩 또 변하고 있어서 섞어서 나옵니다. 즉 서술상 특징은 부분과 전체를 다 물어보는 요게 수능에서 물어보는 가장 기본이에요. 됐어요? 자 봅시다. 혜빈아 쌤이랑 마약 하러 갈래? 마약 해본 적 있어? 없지? 나도 안 해봤어. 갈래? 간다고? 갈 거야? 해보고 싶어 한번? 야 한 100만 원 든대. 나 루트도 모르고 모르지만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갈래? 싫어? 마약 하자. 싫어요. 하자. 싫어요. 야 뿅 간대. 한번 해보자. 싫어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죠. 하자니까 싫어요. 도대체 왜 싫어? 저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하는 본드가 좋아요. 아니 마약 하자니까 마약 본드. 자 농담인 거 알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죠. 야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 저걸로 가자. 뭐요? 부탄. 부탄 알아요? 이제 부탄가스?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알지만 해본 적도 없고 얘기만 들었고 가르쳐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물어봅시다. 쟤랑 나랑 지금 부탄하는 거를 강남역 사거리에서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될까 안 될까? 바로 철컹철컹이겠죠. 그지? 어디서 할까요? 배경이 어떻겠니? 사람이 없는 공터, 야산, 이런 데서 하겠죠. 빈 건물 이런 데서 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쟤랑 나랑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담배 핀다고 불을 붙여요. 어떻게 되겠니? 펑! 다 타겠죠. 그리고 홀라당 다 날아가겠죠. 자 보세요. 작가는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즉 홀라당 다 타는 사건을 통해서 뭐를 드러낸다? 주제. 부탄 같은 일회성 물질은 위험하니까 대마를 해라. 이게 이 소설의 주의. 자 정답이고. 자 여기서 제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쟤랑 나랑 예를 들어서 부탄을 하고 있는 거를 가장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시점은 레알. 와 둘이 진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레알. 무슨 시점? 몇 인치 무슨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가 소설을 엉터리로 배웠죠. 얘랑 나랑 가장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점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소설을 배우고 나면 그래서 오늘 고 22대 시점 배경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맨 위에 소설 이렇게 감상하면 읽자에 요거를 써주세요. 요거를 써주세요. 요거를 써주시고 저는 내가 스터디를 나눠주겠습니다. 네 명. 자, 쓰면서 들으세요. 저한테 학교랑 교과서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애들. 죽전, 구성, 성복, 풍덕, 신봉 현재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른 학교 손. 다른 학교 손. 너 어디? 어? 서원. 내일까지 책임지고 외워. 찾아와. 알려줬다고? 여기 없는데? 좀 이따가 얘기해. 아! 다시 얘기해줘. 다음 서원 말고서 어디? 현암 알려줘. 지금 알고 있어? 좀 이따가 알아. 너는 초당 부탁합니다. 교과서 1학기, 2학기 뭐 했는지, 문학 했는지, 독서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뭐 했는데 1학기 때? 교과서는? 네. 너는? 어디? 상현 필요합니다. 또 호산이 어디야? 기흥고. 기흥고 있나? 일단 줘봐봐. 알아봐 주세요. 알겠어요? 또! 야, 이거밖에 없다고 니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서원고가 제일 많나? 서원고 손. 서원. 뭐야, 5명. 꽤 많네. 아! 지금 저쪽에 10명 있지. 알려주시면 제가 호사하겠습니다. 추파춥스. 서원고. 내가 있으면 안 보이지. 천천히 빨리 쓰세요. 랄라랄라랄라. 내가 영상 고3 거 본 적 있는 사람? 유튜브로 이렇게 몇 배속으로 보니 보통? 1배속? 1.25? 1.5? 1.5면 빠를 것 같은데 1.25. 그 애들아 영상 뭐뭐 있는지 안에 컨텐츠가 뭔지 제목에 다 써놨어. 다시 봐야 될 거면 다시 봐도 돼. 보기 싫겠지만 안 되겠어. 그냥 저거 뭐야, 저거 하나 만들어야겠어. 재미난 농담한 거 다 모아갖고 쇼츠를 만들어야겠어. 쇼츠가 1분까지인가? 네. 아 그래? 1분짜리 썰을 많이 해야겠어. 왜냐면 유튜브로 돈 벌고 뭐 이런 거 돈 관심도 없거든. 구독자, 알람, 좋아요 관심 없어. 근데 안 되겠어. 해야 되겠어. 그래서 혹시나 그걸로 돈을 벌게 되면 전액 기부하는 걸로.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기부하고. 뭐 나한테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닥씩 기부하겠어요. 다 썼니? 자, 배경 봅시다. 배경에 넣습니다. 배경. 이제 옆에 달편 쓰시고
1번, 2번, 3번이 있고 2번에다가 별표 3개 쳐두시고 배경 땡땡.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1번) 주제 간격 2번 등장인물의 심리 정성이 뜨고 간접 제시합니다. 간접 제시는 암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 간접 제시에서 중요한 게 조응이 있고 대비가 있어요. 조응은 똑같은 말로 상응이라고 하고 대비는 똑같은 말로 상반대비라고 합니다. 한번 써두시고 자, 배경의 역할 세 가지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첫 번째 배경은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2번이 엄청 중요한데 수능에 특히 요거랑 관련돼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3번부터 먼저 하면 배경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을 띈다가 됩니다. 뭐라고요? 배경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을 띈다가 있는데 여기다 써봅시다. 3번 배경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을 띈다. 뭐가 맞겠니? 하나 더 해야 되나? 자, 이건 안 해도 돼. 자, 배경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을 띈다. 1번 선 1번 띈다. 다음 2번 그쵸? 띈다는 뭐가 맞습니까? 이게 맞죠? 써! 상징성을 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색상을 띈다. 색조를 띈다. 색상을 띈다. 색조를 띈다. 이건 뭐니? 색조를 띄다. 뭐가 맞아요? 다 같이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대답하세요. 그쵸? 얘도 얘예요. 옆에다 써두세요. 자, 큰일입니다. 맞춤법.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데 맞춤법 OX 틀린 거 이런 거 나오면 보니? 안 보죠? 그거 만들까 고민했다가 안 만들기로 했어요. 네, 나라도 안 볼 거예요. 자, 다음 2번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와, 나 아까 금방 니네 이름 다 외우지 않았니? 와, 나 왜 이렇게 순수할까? 깨끗해지네. 지석이. 심재호.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세빈이는 알고. 옛날에는. 자, 보세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데, 암시하죠. 그렇죠? 암시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 상, 이거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성창섭의 비 오는 날 같은 게 있죠. 본 적 있습니까? 비 오는 날? 아, 그리고 제가 EBS 수특 목록 다 올려줬죠. 단톡방에 올려줬지? 갖고 있으세요. 나중에 쓸 일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손정섭의 비 오는 날 보면 비 오는 날이니까 얘들아 기분이 좋겠니? 약간 꾸리꾸리하겠니? 기분이 약간 꾸리꾸리하겠죠, 그렇죠? 꾸리꾸리한데 이게 작품이 배경이 언제냐면 그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그 이북이랑 이쪽 애들이 어떻게 부산까지 내려와요. 배경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피난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데 이 피난민들의 생활이 아니라 거의 뭐에 가깝겠니? 생존에 가까워요. 거기에 뭐가 나오면 원구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 동옥이 남매가 나와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문도 제대로 없고 거적대기 같은 집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건물 그냥 형태만 남아있는 데서 대충 빗방울 뚝뚝 떨어지고 비도 새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냅니다.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면서 아등바등 지내고 있는데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고 그래요. 분위기 업다운. 애들아 분위기 업다운. 다운돼 있죠. 인물의 저기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 거.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대비되는 게 대표적인 예로 뭐 전부 다가 아니까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나왔던 이태준의 복덕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태준의 복덕방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 이 소설은 이제 수능에서 나올 만큼 되게 적이죠. 참고로 EBS에서 지금 4년째 고전소설 나오고 있고 고전시 나오고 있고 현대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 9월달 평가원에 현대소설 EBS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때 부평 보기 전까지 EBS 예상 목록에 고전소설만 실어놨다가 현대소설 딱 2작품 실어놨는데 9월 평가원 이후로 현대소설을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능에서는 다시 고전소설이 나와요. 현대소설은 작품 EBS 외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니? 그럼 보세요. 안초시가 나오고 그 다음 박희한 영감이 나와요. 이 박희한 영감과 안천시는 친구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할아버지인데 복덕방을 해요. 복덕방이 요즘은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오케이? 그러다가 안초시 영감이 안초시가 자기 딸이 있는데 안경화라는 딸이 있는데 이 배경은 1930년대고요. 안경화라는 딸이 있는데 현대무용가예요. 제일 잘 나가는 현대무용가. 무튼 돈 빌려갖고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안초씨가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둘이 중국집에서 빼갈 한잔 소주 한잔 했는데 빼갈 한잔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박희한 영감이 복덕방에 출근했더니 안초씨가 그냥 소파에 앉아있더래. 그래갖고 아니 이 사람이 문도 안 열고 뭐해 그러고 툭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초씨 영감이 안초씨가 뭐 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독국물을 마시고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럼 박희한 영감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친구가 죽었으니까 비애겠죠. 이 마음을 가지고 딸인 안경화에게 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갑니다. 가는데 그때 나오는 배경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로 푸르고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사람들은 흰 빨래를 널어놓고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고 코스모스 날아다니고 그지? 어떻게 돼? 엄청나게 예쁜 저쪽에서는 뭐 익룡이 날아다니고 브로키로사우루스가 돌아다니고 그지? 호랑이가 어떻게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 가을 하늘 풍경을 보여줘요. 자, 인물의 심리랑 감리 다른 가까이 달라요? 다르죠? 물어봅시다. 대비 상반된 배경하는 이유가 뭐겠니?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인물의 심리 및 정서 태도를 뭐 하기 위해서? 대비되는 걸 통해서 인물의 비극성이라면 뭐?
인물이 슬프다면 더 슬프게, 기쁘다면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비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심리를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배경의 역할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10점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그니까 요거까지는 남겨둘게요. 시점 봅시다. 지우개 2개만 갖다 주세요. 네. 물어봅시다. 10점이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누는 건 다 알 겁니다. 그죠? 그치? 고맙습니다. 물어봅니다. 1인칭과 3인칭 나누는 기준. 기준! 그치. 나가 나오거나, 뭐, 혹은, 그녀,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니네가 찾는 방법이고, 이거 보고 1인칭, 3인칭 찾는 건 니네가 찾는 방법이고, 나누는 기준. 수능에 나가 등장하여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서술자, 뭐? 뭐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누는 기준. 다 같이. 서술자의 뭐? 정답.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서술자의 위치 어떻게? 서술자가 1인칭은 작품 안에서, 얘는 작품 밖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소설을 딱 읽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1번. 이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왔을 때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이렇게 나와. 알겠니? 작품 안에서 나오면 일단 몇 인칭? 1인칭. 작품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뭐가 됩니까? 1인칭 뭐? 주인공이고, 그 다음 1인칭 관철자고,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다음 작가 관철자가 되겠습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누가 얘기한다? 내가 내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프린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보다는 인물에 뭐 적을 위주로 한다? 사건이나 배경보다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 묘사가 용이하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옆에다가 쓰세요. 친근감과 신뢰감 형성. 친근감과 신뢰감 형성합니다. 다음 1인칭 관찰자는 내가 누구의 얘기예요? 내가 내 얘기하니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니?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죠. 자, 칠판. 주인공인 내가, 주요 인물인 내가, 그치? 부수적 인물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 오케이? 그게 뭐가 된다? 1인칭 관찰자. 맞습니까? 그죠? 지랄한다. 야,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하냐? 야, 생각해보자. 선생님 봐봐.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주인공이니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니?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이거 여기 낚이면 어떡합니까? 나가 뭐가 됩니까? 부수적 인물이 되고요. 얘는 뭐예요? 주요 인물이죠. 얘가 뭐가 되니? 주인공이에요. 니네 사랑손님과 어머니 대표적인 거 알아 몰라요? 이 얘기 한 번 하지 않았니? 사랑손님과 어머니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계란 사건 얘기했니? 이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이 최초로 우리 2월달까지 하고 종강합시다.
안 되겠네 진짜. 애들 아 니네 근데 왜 그래? 평상시 복도에서나 나 없을 때 뭐야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어? 2명 한 3명 있는데 한 10명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어? 니네 노래방 가면 미친 듯이 놀잖아. 와, 난 고등학생들 가끔 노래방 가서 노는 거 보면 와, 술 한 잔 먹고 어떻게 저렇게 놀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세요. 사랑손님과 어머니 보면 주요 사랑손님 어머니 보면 거기 서술자가 누구야? 내 이름은 박옥희예요. 그지? 올해 5살이고요.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누구 얘기하니? 사랑손님 오키가 바라본 누구와 누구? 엄마와 사랑손님 얘기하지, 그렇지? 얘기 안 뭐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둘이 something nothing. 약간의 썸을 타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 사랑손님이 떠나지 nothing이죠. 알아요? 옛날에는 남녀간에 내외해야 되잖아. 아빠 돌아가셨고 아빠가 머물던 사랑채에 뭐 요즘으로 따지면 월세 손님 받은 거지. 약간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 그지? 유명한 사건 몰라? 오키가 사랑 손님 찾아가서 아저씨 뭐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저씨 계란 좋아한단다. 와 나도 계란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저씨 계란 좋아한대 그랬더니 엄마가 화내잖아. 땡! 그런 거 왜 물어봐? 어? 누가 물어보랬어? 화내죠. 다음날 아침에 뭐 나와요?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탕, 그죠? 계란국 이거 나오죠. 유명한 계란 한판 사건. 꽃다발 사건 알아요? 몰라요? 오키가 꽃다발 꺾어갖고 엄마 갖다 주면서 엄마 이거 사랑 아저씨가 갖다 주래.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불그스레 붉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엄마의 얼굴이 왜 붉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 지가 꾸민 건데 5살이면 다 알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다? 사랑손님과 엄마가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얘 눈에 비친 엄마랑 얘 눈에 비친 사랑손님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에 주변 인물이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면 주인공의 내면을 숨긴다고 돼 있죠. 주인공의 내면 숨김 위에다가 옆에다가 쓰세요. 주인공의 내면 숨김 뭐 긴장감과 정의감 분노. 그다음 나의 눈에 비친 세계만이 그려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서술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되죠. 제가 지금 써주는 게 수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나마 나온다면 이런 게 출제될 겁니다. 서술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됩니다. 영상 저기 나오니? 잘리지? 안 돼. 서술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돼. 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 이제 됐지? 샤샤샤. 대상이 제한돼. 오케이. 좋아요. 서술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돼. 대상이 제한돼. 됐지? 오케이. 다시 지워요. 몰라. 씨. 얼마 안 남았어. 버틸래. 다음. 전지적 작가 시죠? 이게 뭐야? 작가가 다 얘기해준다고 그랬지? 여기 봐. 얘들 둘이 싸워. 혜빈이 맞지? 세은이 아니 맞다. 세은이 맞다. 혜빈이가 세은에게 주먹을 날렸다. 세은이가 가볍게 툭 튕겨지면서 인연 이것도 주먹이라고 튕겨지면서 복부에 훅을 갈겼다. 혜빈이가 맞으면서 생각했다. 졸라 아프다 시앙. 잘못 건드렸구나.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자 보세요. 인물의 심리를 전부 다 얘기해 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런데 잘 봐봐. 인물의 심리를 다 얘기해 주면 읽는 독자인 우리로서는 작가가 인물의 심리까지 얘가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관찰자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까요? 인물의 심리를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우리가 추론해야 돼. 됐니? 오키가 엄마와 아저씨의 심리를 안다 모른다? 몰라.
그치? 근데 읽으면서 우리는 뭐해? 추론하는 거지, 그치? 이해돼? 오키가 예를 들어 쓰는데 저는 올해 5살 난 아이예요. 제 이름은 박오키고요. 어젯밤에 제가 잠잘 때 엄마랑 아저씨랑 만났어요. 말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잠잘 때 엄마랑 아저씨가 만난 걸 내가 알면 뭐가 돼? 유체이탈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독자의 상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없고 작가 관찰자 시점은 씁시다. 뭐? 객관적인 태도로만 외부 사실을 관찰 묘사함. 그래서 가장 사실적인 가장 레알 시점은 요 정도 알아두면 시험 볼 때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만 딱 더 설명할게요. 칠판 보세요. 요거 나중에 문제 나올 텐데 니네가 아마 기출 풀면 저거 할 겁니다. 요번 주 내가 스터디부터 현대시입니다. 알겠니? 요번 주 내가 스터디 현대시 문학 복합이고 다음 주는 현대소설인데 뒤에 해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주관식 특히 잘 쓰세요. 지문 분석하는 거. 알겠니? 잘 쓰시고 자기가 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뒤에 거 보고 쓰셔도 되는데 완전히 그냥 꼼꼼하게 예쁘게 100개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안 썼던 뭘 안 할 테니까. 자, 저 보세요. 그냥 작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서술자가 후보라는 인물과 최군이라는 인물과 사내라는 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작품이 되겠죠.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밖에서 후보와 최군과 사내의 심리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건 시점이 뭐가 되죠? 다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술자가 후보의 눈을 통해서 사내와 최군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작품 바뀝니다. 작품 바뀌니까 몇 인치? 여기 볼까요? 고개 들고 적어봅시다. 여전히 작품 바뀌니까 몇 인치? 3인칭이죠. 근데 후보의 심리는 모두 다 파악하는데 후보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거니까 사내와 최군의 심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사내와 최군의 심리는 일부러 모르게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자, 이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OX.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세요. 주목! 자, 여전히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3인칭이 맞아요. 심리를 파악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맞습니다. 근데 얘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걸 가지고 이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용어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 이런 소설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이게 바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럴 때는 잘 보세요. 주인공으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얘의 심리는 파악하지만 얘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제한된 정지적 작가 시점이고 평가원이랑 수능에 한 번씩 나왔었죠. 꼭 알아두세요. 알겠니? 시점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요 정도만 알면 시점에서는 웬만큼 막힐 일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어? 원래 2번까지 3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래 밥 먹을 때 되니까 애들이 졸리기도 하고 눈에 째려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이어서 바로 할게요. 알겠어요? 쓰고 가세요. 안녕.